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청사초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사초롱을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청사초롱, 이 한자는 풀을 청입니다. 이 한자는 실사. 청사초롱이 어떤 책에는 이렇게 초자가 한글로 써진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써진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초롱 이렇게 써진 책도 있고, 청사촉롱 이렇게 써진 책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한자는 촉불촉입니다. 그래서 청사초롱 이렇게 여기를 한글로 써도 되고, 청사촉롱 이렇게 한자로 써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한자는 세장이라는 뜻도 있고 또 대그릇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쌀롱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쌀이라는 뜻은 어떤 물건을 속에다 넣어서 포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청사초롱은 청사의 홍사로 상하단을 두른 초롱입니다. 한국의 전통 등릉입니다. 한자로 청사등릉이라고 했으나 1940년대부터 청사초롱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청사초롱은 푸른 천과 붉은 천으로 상하단을 두른 초롱입니다. 초롱은 등불이나 촛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외피를 씌운 옥외용 제등입니다. 옥외용 제등이라는 말은 집 밖에서 손에 들고 다니는 등이다, 그런 뜻입니다. 조선 후기에 궁중에서는 왕세손이 사용하였고 일반에서는 홀레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왕세손 보시겠습니다. 왕세손은 국왕의 적장손입니다. 또 왕세자의 적장자이죠. 왕이 계승 서열 2위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일반인들이 홀레식에 청사초롱을 사용하였으므로 청사초롱은 곧 홀레식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려시대 궁중에서는 연회 때 강사초롱을 사용하였으나 조선시대 초중기에는 전략을 위하여 초사용을 억제하여 사초롱이 많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사초롱을 보시겠습니다. 사초롱. 사초롱은 여러 빛깔의 깁으로 거죽을 씌운 등롱입니다. 깁 보시겠습니다. 깁. 깁은 명주실로 바탕을 좀 거칠게 짠 비단입니다. 조선 후기에 각종 초가 많이 생산됨으로써 1746년에 편찬된 속대전에 왕의 거둥 때 사초롱을 맨 등릉군이 호위하도록 그 수와 색을 정하였으나 이의 사용은 1804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속대전을 보실까요? 속대전은 1746년에 경국대전을 개정하고 보충해서 편찬한 법전입니다. 등릉군 보시겠습니다. 등릉군. 등릉군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죠. 등릉군은 조선 후기에 각 군영에 설치되어서 밤에 등불을 들고 왕이 타는 가마나 국장대, 상여 등을 호위하던 군인입니다. 홀레식에 청사초롱이 쓰이게 된 것은 조선 후기부터입니다. 조선 초부터 벼슬아치나 양반이나 서민들은 홀레 때 자초를 사용하였습니다. 밀랍이 귀하고 값이 비싸 구하기 힘들어서 이익이 대로 틀을 하고 깁을 씌운 내부에 기름 등잔을 넣게 만든 등롱을 고안하여 홀레에 사용할 것을 장려하였습니다. 그 뒤부터 자초 대신 사등롱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초가 많이 생산되면서 유등 대신 초를 넣은
초롱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등을 보실까요? 유등. 유등은 기름을 사용하는 등잔입니다. 등. 기름을 사용하는 등. 1844년 편찬된 사례펠람에서는 사홀 내에 2개 내지 4개의 초롱을 사용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4대 펠람 보시겠습니다. 4대 펠람은 조선 후기에 이재라는 학자가 관운상제의 실천에 활용하기 위해서 가래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편찬한 책입니다. 관운상제 보실까요? 관운상제. 관운상제. 이 관자는 관례입니다. 관례. 관례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관례는 일종의 성인식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몫을 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인데 성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는 혼례입니다. 혼례. 이 혼례는 가문의 연결이며 가정을 꾸리는 예식, 쉽게 이야기하면 결혼식입니다. 또 이 상은 상례. 상례인데 인간의 죽음을 예도하는 예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장례, 장사 지내는 일이죠. 제는 제례. 제례는 조상을 추모하고 기리는 제사 예식입니다. 이 청사초롱은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 집으로 떠날 때와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시집 갈 때 길을 비추어주는 것으로 초롱 대신 횃불을 쓰기도 했습니다. 청사초롱의 홍색은 양을 상징하고 청색은 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졌다고 믿어서 혼례식에 사용하는 초롱도 이러한 음양을 나타내는 청색과 홍색의 배색을 하였던 것입니다. 2010년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청사초롱이 심벌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심벌. 상징, 표상 그런 뜻이죠. 상징, 표상 그런 뜻입니다. G20은 또 G20이 뭘까요? G20. G20은 국가 전체 국내 총 생산으로 봤을 때 세계 10위에서 20위권 규모의 국가는 G20 회원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0위권 바뀜에도 회원국인 나라도 있습니다. 꼭 국내 총생산 순위로 20위까지의 모임이 아니고 절대적인 국력과 지역 배분을 고려하여 선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GDP 순위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사초롱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이미지 중 하나로 어둠을 밝히고 바른 길을 안내함과 동시에 손님을 환영하는 배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청사초롱 안의 20개의 빗살로 표현된 태양은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20개 회원국들의 협력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힘찬 성장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음양의 조화를 의미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조화된 협력을 추구하는 서울 정상회의의 정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청사초롱처럼
비G20 국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배려의 정신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심벌이지만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자천재 윤쌤이었습니다.